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이다. 3000년 전 나는 이시스 신전의 사제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유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에게 나는 이 세상을 비밀을 말해주려고 다시 왔다.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의적 자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나의 교활하고 야가 빠진 위선자들아, 영화 속에서 거니는 것이 창작의 연속일 뿐 아니라 가면 무도회와 같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이전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 보자구나. 타인의 의식을 조작하는 것은 타인의 벡터를 통제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현실의 본질은 이중적이며 숨겨져 있다. 현실은 영화이면서 거대한 거울을 닮았다. 현실에서 너희는 거울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너희가 가지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 그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거라. 현실은 너희의 창작물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 이건 현실을 가지고 하는 놀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지하고 사실 같은 놀이이며 동시에 가면무도회라고도 할 수 있다. 현실은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 앞에서는 따라하기, 현존하기, 허용하기, 따르기, 추적하기, 선택하기, 그리고 형상과 그림자 같은 가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지만 보기에는 제법 사실같이. 지난 수업에서 이야기한 것들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꾸나. 너희는 가지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흉내내며 그림자를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는 형상은 물론 그림자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형상의 모습은 그림자로 흘러들어가며 후자의 경우 그 반대 방향인 그림자의 모습이 형상으로 흘러들어간다. 선택한 모습은 왜 흘러들어가는 것이며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쌍방향으로 일어날까?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거대한 거울 속에서는 형상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겠다. 형상은 너희 자신이며 거울에 비칠 너희의 생각과 행동이다.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이지만 거기에는 너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도 포함되지. 즉, 현실과 그 속에 있는 너희의 모습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첫 번째 정방향 프로세스는 뭔가를 보내면 받고 주면 얻을 수 있고 너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프로세스이다. 두 번째 역방향 프로세스는 연기를 하면 현실이 움직이고 가지고 있는 모습을 흉내내면 그것을 얻게 되고 실제로는 아닌 모습을 사실인 양 꾸며내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프로세스이다. 정방향은 형상의 모습이 그림자로 흘러들어가는 방향이다. 형상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가 현실로 보내는 것과 같다. 즉, 무엇을 보내든지 결과적으로 그것을 돌려받지. 역방향은 그림자에서 형상으로 흘러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림자를 선택하는 것은 꾸며내고 흉내내는 것이다. 어떤 모습을 흉내내면 그것이 실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울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모든 행위들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형상이나 그림자를 선택하는 것과 현실을 선택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형상과 그림자는 거울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가오는 프레임을 비춰서 정할 수 있다. 두 방식은 현실에 서로 다른 특징을 사용하지. 전자의 경우 거울의 특성을, 후자의 경우 영화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원하는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결과를 가졌다는 점에서 둘이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꾸며낸 것이 이런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거나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나의 겁 많은 아이들아, 걱정하지 말거라. 현실은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꾸며낸 것을 실현시킬 방법과 기회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현실은 무한대의 가능태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자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울이며 그 법칙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진지한 연기이다. 좋은 배우는 연기할 때 자신이 맡은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여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연기하지. 너희의 과제는 그 반대로 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의 배역인 등장인물에서 이제는 배우가 되고 싶은 배역을 연기하고 가지고 싶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가상의 배역이 현실의 등장인물이 되도록 말이다. 바로 이것이 그림자를 형상으로 바꾸는 역 프로세스이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꾸준한 연기이다. 현실의 거울은 형상을 곧바로 비추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현실을 연기하기 시작하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곧바로 결과를 볼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직하게 움직여야 하지. 현실은 반드시 결과를 보여주지만 오직 너희의 연기를 보고 처음 연기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을 경우에만 그 결과를 내어준다. 다시 말해 그림자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을 위한 환상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뭔가를 가지고 싶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거라. 배우처럼 진지하게 그 상태로 들어가 그 인생을 살 거라. 너희가 만든 환상을 믿을 때까지 그 생각과 모습을 흉내내며 가능하다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거라. 너희 자신이 믿음을 가지자마자 현실도 그를 믿을 것이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림자의 알고리즘을 알려주겠다. 이 귀찮은 아이들아, 얼른 집중하거라.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두 번째, 현존의 상태로 들어간다. 의식을 가지지 않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흉내내고 행동한다. 어떻게 흉내내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그저 너희가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창조해보거라. 내가 이것까지 조언해 줄 필요는 없다. 창의력이 풍부할수록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형상을 선택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사용된다. 반면에 그림자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을 대할 때 주로 사용되지. 왜냐하면 사람들과 있을 때는 뭔가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거울 앞에서는 얼마든지 흉내내도 좋다. 물론 이성이 통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겠지만 말이다. 현실감을 잃어선 안 된다. 그러나 다가오는 프레임과 거울을 가지고 단 한 번 연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잊지 말거라. 그 외에도 현재 프레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소파에서 공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위대하고 훌륭한 이 몸이 너희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현실 자체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현실 자체는 실제로도 존재한다.
하지만 너희는 현실의 성질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허상이며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말을 타는 것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을 타는 방법을 모른다면 말은 제멋대로 날뛰고 내 것이 되지도 않지. 현실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것이 아니며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에 대해 잘 알고 사용할 줄도 안다면 환상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며 너희의 것이 된다. 형상과 그림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치 생각과 행동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삶도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도 같다. 이 프로세스를 그저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희 자신과 인생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후퇴하기만 할 것이다. 그런 인생을 보면 생각은 더욱 어두워지며 어두워진 생각은 그만큼 삶을 더 어둡게 만드는 악순환만 낳겠지. 여기에서 운명의 딜레마가 생긴다.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싶으냐? 아니면 하마 같은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싶은 것이냐? 잡아먹히기 싫다면 얼른 애쓰지 말고 선택을 하거라. 형상과 그림자와 현실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혹은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꾸준하게 목표 장면을 선택하는 동시에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흉내내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는 능력은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경험을 쌓으려면 계속 그것도 꾸준히 영화 속에서 살아나 산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잠에서 깨어나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알고리즘이 계속되는지 궁금하겠지. 그 이유는 알고리즘은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습관이란 것은 너희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겐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현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냐. 그러니 너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들어먹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항상 현존의 상태에 있을 수 없다. 무의식의 상태에서는 습관이라는 것이 우위를 점하지. 다시 말해 의식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바라는 습관을 주려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배척하는 습관을 받아들이려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잠에 빠지려는 습관을 잠에서 깨려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너희를 시나리오부터 분리시켜 영화 속에서 살아나게 해주며 도움이 될 만한 무의식적인 행동을 주입시켜준다. 좋은 습관은 좋은 행동보다 낫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습관은 현실로부터 뭔가를 바라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지.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도 물론 그만큼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 기대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 의지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 실망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 뭔가를 바라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바로 잠에서 깨어나 너희의 시나리오가 아닌 외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바로 그 사실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도록 하거라. 너희는 자유가 없고 현실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주제의 틀에 매여 있는 등장인물처럼 상황의 틀에 자신이 매여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느낌에 불과할 뿐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 그러니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 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나리오에서 분리되어 다른 영화 필름으로 건너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기다리고 의지하는 습관이 아무 쓸모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깨어나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 의식 없이 슬퍼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잠에서 깨어나 유용함을 얻어내거라. 예측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잠에서 깨어나 힘의 지배에 순응하거라. 모든 사건마다 그에 맞는 활성체와 알고리즘을 알고 있지 않느냐. 잠에서 깨어나든 말든 성공하든 말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거라.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은 형상과 그림자와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만 선택해도 좋다. 바라는 것을 선택하거라. 너희가 직접 선택하란 말이다. 너희는 모두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하다. 그 이유를 아느냐? 왜냐하면 너희의 삶 속에는 너희의 것이 아닌 영화가 상영되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단순히 너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조차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불행한 이유이다. 너희의 것이 아닌 영화가 왜 너희의 삶에서 재생되고 있느냐고. 사실은 영화가 있다는 사실조차 너희는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기도 하지. 그러니 계속해서 일깨워 주겠다. 불행한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일반적인 삶에서는 스크린에 비친 영화를 보는 것이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영화 속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 상태를 느껴보거라. 너희는 시나리오의 소나기 안에 있지만 여러 단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지. 현존의 상태에서는 지금의 시나리오에 정해져 있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너희는 이런 자유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다른 영화 필름으로 건너갈 수 있지. 물론 그 후에도 시나리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기회를 활용한다면 너희의 영화를 재생시킬 수 있다. 너희가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싶으냐? 모든 스크린과 모든 것 포장지가 너희에게 미와 성공과 행복의 이상적인 기준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듬직한 아이들아, 너희는 그 환상에 따라 행동하고 내 것도 아닌 타인의 아름다움을 별다른 저항 없이 자기 자신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며 너희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지는 않았더냐? 하지만 실제로 아름다움과 성공과 행복에는 기준이란 것을 세울 수 없다다. 그건 개인의 본연의 모습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기준화된 환상을 믿으려고 하며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을 우겨 넣으려고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생각해 본 적 없느냐?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다짐해 놓고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그저 게을러서라고 보느냐? 그건 너희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서다. 왜 시나리오는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자마자 달라지는 것일까? 너희의 바람은 벡터이지만 그건 시나리오에 쓰여 있지도 않으며 그 무엇의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너희는 극장에서 나올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겠어. 라고 감탄하곤 한다. 심지어 때로는 닮고 싶은 캐릭터를 모방하기도 하지. 너희가 본래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닮을 수가 없는데 말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바라기만 하고 모방의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아니 흉내 내기라는 기술이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을 때에만 효과를 낼 수 있다. 우선은 흉내내기 기술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어야 한다. 너희는 현실을 선택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네킹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마네킹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러 필름과 그림자가 바뀌며 너희가 꿈꿔왔던 모습을 가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의심 많은 아이들아, 내 말을 믿기가 어려우냐? 아마도 그와 비슷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기 때문이겠지. 텅 빈 상태에서 시도했을 테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영광으로 가득한 너희가 꿈꾸는 모습을 그렸겠지만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도 알겠지만 따은 머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우상을 모방하려고 애썼지만 그림자를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꿈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진지하게 모방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결과를 바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모방하지도 않았지. 자기 자신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승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면 위대해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영화를 움직인다면 삶 전체를 위대함 그 자체로 만들 수 있다. 너희가 부럽구나.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느냐? 그러면 통제하면서 산책하기의 알고리즘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새로운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한다. 두 번째, 너희가 선택한 현실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낸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내면에 있는 창조자의 불꽃을 불태운다. 이 알고리즘은 영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며 이미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다. 영화 속에서는 다가오는 프레임을 움직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을 항상 진지하게,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해야 한다. 그러면 필름에서 필름으로, 그리고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너희의 마네킹과 삶은 바뀔 것이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나의 착한 아이들아, 너희가 뭔가를 깨달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너희가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필요치 않아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혀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느껴져도 그런 상황에도 출구는 있다. 다른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며 우울해하지 않으며 직접 반딧불이 되어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너희가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직접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 따은 머리를 사용하여 너희를 향해 다가오는 현실을 선택하고 현재의 현실에서는 형상과 그림자를 선택하여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라. 너희는 영원의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필름마다 마네킹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꿈속에서 그 필름 중에 하나를 볼 때 너희의 의식은 마네킹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마네킹은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수많은 가능태의 마네킹 중에서 바로 그 꿈 속의 마네킹으로 들어가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실제, 즉 너희의 삶이 흘러가는 필름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 매번 필름이 바뀔 때마다 의식은 또 다른 버전의 마네킹으로 들어가며 마네킹은 그 프레임 속에서 살아나 너희 자신이 된다. 꿈 속에서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 말은 너희와 똑같은 마네킹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필름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심지어는 굉장히 특이하기까지 한 마네킹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뜻이다. 필름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 영화 속의 마네킹은 너희와 닮아 있으며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필름의 마네킹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언젠가 너희가 젊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는 한때 날씬했다가 나중에 살이 쪄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네킹은 지금 당장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도 깜짝 놀랄 만큼 외모까지 금세 변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자신감, 매력, 친화력, 대담함, 지성, 전문성 같은 자질과 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기에 앞서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 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거나 본래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발전과 관련된 것이지. 특히 너희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며 변화하기 싫어하는 드문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발전하기를 멈춰선 안 된다. 발전을 멈추는 순간 후퇴만 남을 뿐이니 말이다. 너희 자신의 개성, 원칙, 신조, 신념 등을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변화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자신을 바꾸지 않고 창조하거라. 내면에 있는 창조자의 불꽃을 태우거라.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다른 달팽이들이 너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도록 너희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거라. 너희만의 독특함을 받아들인다면 기준을 만들 수 있다. 독특함은 너희가 가진 전부이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가능하다. 독특함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다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하다.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은 가치가 있을까? 그야 물론이지. 너희는 그런 독특함을 10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고 싶지 않다면 먼지가 뿌옇게 쌓인 장롱 속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너희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완전하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영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 너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뭔가가 심각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믿기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 점이 너희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거라. 예를 들어 너희의 외모, 성격이나 행동에 있는 어떤 특징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단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점은 한 가지 모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귀중한 가치가 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와 싸우려고 한다면 큰 손해가 된다. 귀중한 가치이거나 손해거나 주변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대자연과 창조주가 최초에 의도했던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다. 완전함이란 자신만의 개성이자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상태다. 일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조화가 생긴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언제든 모든 사람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부조화를 만들어내지. 그러니 단점을 없애려고 하기 전에 주의 깊게 살펴보거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장점이 될지 혹시 아느냐? 남들이 만든 기준은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며칠만이라도 긴장을 풀고 너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보거라.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거라. 아마 자기 자신이 썩 마음에 들 것이다. 물론 단점과 결점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건강이나 이미지와 같이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극명한 결점과 약점은 반드시 뿌리째 뽑아야 한다. 분명한 것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전부 말하지는 않겠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단점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장점을 개발해야 한다. 신체적 결함과 같이 제거할 수 있는 단점이 아니라면 반대로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만약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면 발전하거라. 하지만 오직 너희가 발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어야 한다. 딱히 그런 바람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장점에 집중하거라. 그러지 않으면 삶은 전쟁의 연속으로 바뀔 뿐이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점을 제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개발된 장점은 단점을 가려주거나 자연스럽게 제거해주기 때문이지. 그러면 단점이 가져다 주는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